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까지 재상을 지낸 황희정승에 대해서 사주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분은 워낙 그 유명한 일화가 많죠. 그 마음씨가, 우리가 이제 흔히 마음씨가 넓다래죠. 이렇게 받아들이는 성정이 참 그 넓으신 분, 하회와 같은 마음, 이런 분들을 이제 곧잘 황희정승이 이제 비유하고는 하는데, 이분의 그 일화 중에 그 어떤 그 이제 그 종이 와가지고 이제 그 황희정승한테, 지금으로 치면은 좀 어떤 뭐 고자질 같은 형태겠죠. 이제 그 갑이라는 이제 종이 와서 그런 고자질을 하니까 자네 말도 맞아. 그리고 또 다음에 비라는 종이 와서 다시 또 이제 그 황희정승한테 또 이제 뭐라고 쏘곤쏘곤 또 이제 그 이제 아뢰니까 자네 말도 맞아.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부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양반이 그 나쁘다거나 뭐 거부하는 그런 그 표현이 없이 늘 사람마다 다 좋다는 식으로 이제 그 받아들이니까 아마 부인이 한마디 했겠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나라 국정을 이끌어가는데 어떤 그 저게 힘이 되겠느냐 하는 식으로 이제 그 아뢰니까 당신 말도 맞아. 뭐 이런 식 그 일화가 굉장히 유명하죠. 오늘은 이분의 그 사주가 과연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길래 그런 그 성정을 지녔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기로 하죠. 이분이 출생이 1363년 공민한 12년, 그리고 날짜는 3월 8일, 그리고 이제 작고한 때는 1452년 문종 2년, 조선족 때죠. 이때는 문종 2년 2월 28일, 향년 88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분의 그 생년월일은 나무 위키에도 나와 있죠. 그러나 이제 출생 시간을 알 수가 없어서 사주 첩경에, 고전 그 사주 첩경에 나와 있는 자료에 같이 그 자료를 같이 첨부를 했습니다. 사주 구성은 계묘년, 을묘월, 계사일, 정사시. 사주의 특징을 보면은 일간 계수가 비견 계수를 또 하나 두고 있죠. 그러나 지지 어디에도 계수가 그 뿌리를 내릴 곳이 없어요. 어떤 그 뿌리를 내릴 만한 곳이 없어서 그 신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인성이라도 그 오행이라도 받쳐주면은 그나마 좀 다행인데 보다시피 없죠. 보이질 않죠. 다만 이제 우리가 사화 속에 경금을 본다면 지장간에는 있는데 이런 경우 이제 우리가 운에서 천간으로 경신금이 들어올 때는 그 역할을 하죠. 인성 역할을 하는데, 인성 비겁이 비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반면에 우리가 또 식상, 재성, 관성 쪽을 살펴보죠. 월간에 을목, 식상이 있죠. 그리고 시간에 정화, 재성이 있죠. 그런데 이 식상과 재성은 지지에 각각 그 묘목과 사화를 두어서 근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이 비교적 왕한 구조라 이런 경우에는 일간이 식상과 재성의 세력을 따르는 종악격 또는 종재격, 우리가 이걸 합해서 종식재격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운에서 우리가 관성운이 들어온다면은, 이 관성운은 사실은 그 이제 희신성에 해당이 되는데 관성운이 들어오면은 관성의 역할도
충분히 하는 구조죠. 그러면 식재관을 아울러서 다 쓸 수 있는 종세격의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그 고려 말 1376년 무왕 2년 때, 이때가 이제 나이가 14세, 이때 이제 품계가 없는 녹사에 임명되어 관직 생활을 시작했네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뭐 임시직 공무원으로도 볼 수 있겠죠. 조선 왕조 500년 중에 그 영의정 18년, 좌의정 5년, 그리고 우의정 1년, 도합 24년을 관직 생활을 했고요. 이분이 1405년 태종 5년 때, 이때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왔죠. 관직 운이 이제 이때부터 트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 이제 43세 경술대운에 지신사라는 이제 직함을 맡게 됐는데, 이 지신사라는 그 직함은 지금으로 치면 이제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제 그 좋은 일도 있으면서 유배 생활도 함께 겪는 그 대운이 되는데, 유배 생활 겪게 되는 그 이유는 그 태종의 그 맏아들인 양녕대군, 아마 그 아들로서 충실한 역할을 못하고 주색에 탐닉하는 이제 그런 삶을 아마 살았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왕위 계승이 어렵다 해서 폐쇄자 이제 건이 나왔을 때, 이때 그 황희정승은 양녕대군의 편을 들어서 적장자 계승 원칙에 위배된다 하면서 양녕대군의 그 왕위 계승을 주장하다가 결국 이제 유배를 보내게 되는 거죠. 태종이 유배를 보내는데, 처음에는 그 경기도 파주 교화로 갔다가 한양과 가깝다는 이유로 다시 이제 남원으로 유배가 됩니다. 이 남원은 이제 그 황희의 본적이기도 하거니와, 이때 이제 그 가족들과 함께 이제 5년여 정도 그 유배 생활을 하면서 그 광통루라는 누각을 짓습니다. 지금으로는 이제 그 광한루가 되겠죠. 광한루의 전신인 광통루를 이제 그 짓게 되는데, 역사를 거듭해 오면서 화재도 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보수 공사를 거쳐서 지금의 이제 광한루의 그 모습이 된 거죠. 이때 그 유배 생활을 겪는다는 것은 좋지 않은 거죠. 경술대운에 이게 왔습니다. 경술대운을 우리가 이제 그 직업적으로 보면은 식상은 이제 이 황희정승한테는 이제 용신구조가 되는 거죠. 황희정승이 할 수 있는 일, 황희정승의 이제 그 표현, 어떤 그 모든 뭐 총괄적인 어떤 그 직책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식상 구조인데, 이것이 그 기신성 경금과 을경합을 했어요. 이러면 우리가 직업적에서도 그 문서 쪽, 인성에 관한 그런 쪽으로 식상 일을 하는, 단순 직업일 수는 있죠. 인성과 관련된 쪽을 일을 하는 이제 식상 구조. 여기다 뭐 이제 또 재성이 또 따르면 재성도 되고, 인성과 관련된 일을 하지만은 이것이 또 그 우리가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보면, 직업적으로 보거나 이렇게 그 육친적으로 볼 때는 인성과 관련된 안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뭐 육친적으로 말하면 이제 뭐 어머니와 관련된 쪽도 될 테고, 또 일간을 따르는 그 인성의 구조, 세력, 이제 그 세상에 이제 그 황희를 따르는 이제 그 신하들, 이런 구조도 되고, 또 이렇게 식상과 인성이 묶이면은 이분이 그 활동성이 떨어지는 거죠. 인성의 구조도
제대로 쓸 수가 없고 식상의 구조도 제대로 발휘가 안 되니까 재성의 그 역할도 제대로 어렵겠죠. 이때 이제 그 우리가 유배 생활할 때로 보는 거죠. 그리고 다음 이분이 이제 그 결국은 이제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이제 조정으로 올라왔는데 이때 올라와서 다시 이제 그 관직 생활을 할 때가 1426년에서 1427년에 이르는 시대 64, 5세쯤 되더군요. 요때가 이제 그 기묘대운에서 무신대운 다시 이제 그 신금, 신해대운, 경술대운을 지나서 기우대운, 무신대운으로 왔죠. 천간은 이제 토로 흐르지만은 지지는 이제 금으로 흘러서 이때는 이제 뭐 희비의 쌍곡선이 흐르는 시대로 봐야 되겠죠. 무신대운에 특히 무신대운에 이제 그 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미대운 그리고 병오대운 말년까지 좋죠. 재성 화운이 들어왔어요. 이래서 그 이분이 작고하시기 아마 한 2년 전까지 그 관직 생활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이게 종격에 대한 그 구조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자면은 이 황희정승처럼 내 일간과 비겁 세력과 약하거나 또는 인성 세력이 약한 경우 이럴 때 이제 신약의 구조가 되죠. 이럴 때 이제 어차피 세상의 그 식상과 재성과 관성의 뜻을 따르는 구조가 됩니다. 굉장히 그 사회에서는 그 존경받는 인물이 되는 거죠.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에. 반면에 식상, 재성, 관성이 비활성화된 상태에서 인성, 비겁만 그 왕한 구조가 있어요. 이때는 이제 인비 세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구조가 되겠죠. 이때는 나와 나를 따르는 그 인성 구조가 되는데 이때는 별로 그 종식제격보다는 존경이 따르기는 조금 좀 빈약한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이런 경우는 세상적인 그 식상, 재성, 관성을 일간 자신이 그 비겁, 그 인성인 세력과 함께 섭렵해 나가는 구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식상, 재성, 관성을 일간 마음대로 이렇게 이제 그 좀 섭렵해 나간다는 뜻도 되겠죠. 이러면은 우리가 상대적으로는 식상, 재성, 관성 쪽이 조금 힘들 수가 있죠. 세상에 이제 사람들이 이럴 때는 썩 그렇게 좋게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제가 이제 그 인성 비겁이 왕한 그 종격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어느 그 사주 분석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요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이렇게 그 황희정승에 대해서 그 사주를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에는 그 우리가 뭐 워낙 잘 알고 있는 이율곡에 대해서 이분도 역시 청백리로 유명한 그 조선시대 재상이죠. 이분에 대해서 또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이것으로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